미국민 1,400달러 현금 지원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 이하에만 제공하는 지원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내지 350달러를 제공하는 현금 지원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안전수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셀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의 코로나 감염세가 감소했지만 변종 바이러스로 방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77만 9천 건으로 3주 연속 감소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을 연소득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 이하에만 제공하는 선별 지원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타협파 양당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인당 1,400달러씩은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 가결하기 위해 미국민 1,400달러 현금 지원액을 고수하되 지원 대상은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새로운 선별 지원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에서 제시한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추가 지원액은 고수하되 지원 대상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로 낮춰 축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실제로 타협파 양당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조정하되 필수 요소들은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We'll get Republican support. What were you saying? You'll get Republican support? I think we'll get some Republicans. 다만 미국민들과 약속한 1,400달러의 추가 지원액은 고수할 것으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This is $1,400. Together, that's $2,000. So it would be delivering on the promise he made, and it's something that he is firmly sticking by. 새로운 민주당 방안은 1차와 2차 현금 지원에서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전액을 받았으나 이를 낮춰 지원 대상을 축소하려는 겁니다. 대신 지금까지 제외됐던 성년 부양자녀 1,350만 명을 포함해 나이 불문 부양자녀들에 대해서도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럴 경우 4인 가정에서는 5,6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이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액은 고수하되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할 경우 4,2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돼 바이든 플랜에 4,650억 달러보다 450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또 바이든 플랜에서 논란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같은 수정 시도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뿐만 아니라 이들과 초당 타협안을 모색해온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들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는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은 총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내지 1조 6,500억 달러 정도로 낮춰지고 현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며 연기가 가능한 일부 항목들은 미루는 3차 코로나9 패키지 법안으로 공화당 동참이 있든지 없든지 2월 중에는 최종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내지 35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중진 의원들이 바이든 플랜과 같이 연 3,000달러 내지 3,600달러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미트롬니 상원의원이 3,000달러 내지 4,200달러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의 부양자녀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의 코로나9 패키지인 미국 구조계획에서는 미국민 현금 지원안과는 별도로 부양자녀들에 대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재 1인당 2,000달러에서
6세 이하는 3,600달러로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례 세금 보고 시에 적용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대신에 매달 현금 지원하는 법안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6세에서 17세까지는 민주당 측과 같은 3,000달러를 지원하되 6세 이하에 대해선 더 많은 4,200달러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롬니 방안은 이를 12개월로 나눠 1인당 매달 250달러와 350달러씩 IRS에 신고되는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과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바이든 플랜과 같이 6세 이하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입금시켜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까지 부양자녀 획기적 지원안에 앞장서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9 패키지와는 별도로 초당적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앞서 면담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타협파 10명 중 한 명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분리 처리를 선호하고 있어 바이든 코로나9 패키지의 총 규모는 낮추는 대신 부양자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별도로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지난 연방의회 회기에서 부양자녀 지원 확대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3명 이상이 찬성한 바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매달 지원금 제공안이 성사돼 시행되면 한 해에 1,200억 달러 정도 소요되지만 미국의 아동 빈곤층을 현재 1,190만 명에서 500만 명, 즉 50% 이상 급감시킬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두 번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는 코로나 안전수칙과 제한에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번의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2번 맞았더라도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 산드로 신티 박사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티 박사는 백신 임상 실험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40%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95%이므로 백신을 맞아도 5%는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백신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일러 메디컬 칼리지의 피터 호테지 박사는 백신 임상 실험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첫 번째 접종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며 2번 접종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반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 변종은 백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남아프리카 변종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의 면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필수 수칙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DC 역시 백신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모임을 갖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 조지 워싱턴 대학의 보건정책 교수인 레나 웬 박사는 2회 접종을 받고 몇 주 더 기다린 후에 백신 접종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만나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야외 모임은 실내 모임보다 안전하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웬 박사는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가운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야외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에 가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여행을 보류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무료 패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백신 접종이 여행 중에도 모든 공중보건 조치를 제쳐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셀 월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의 수가 38개 주에서 1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렌스키 국장은 그러나 일요일에 있을 슈퍼볼을 화상으로 즐겨달라고 부탁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률이 곧 안정세로 돌아설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셀 월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몇 주 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입원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렌스키 국장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변이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lthough we have seen declines in cases and admissions and a recent slowing of deaths, cases remain extraordinarily high, still twice as high as the peak number of cases over the summer. And the continued proliferation of variants that likely have increased transmissibility, that spread more easily, threatens to reverse these recent trends. 그는 감염 건수가 지난달 8일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해 1월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14만 1000건으로 13.4%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염 건수에 대해 이제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입원자 수가 줄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주 안에 사망자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1월 8일 하루 감염자 수가 약 7,200명이던 것이 이번 주에는 2,000명대로 줄고 있고 메릴랜드의 경우에도 지난 1월 초 하루 2,000명이던 감염자 수가 900명대로 줄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슈퍼볼 시청을 화상 또는 직계 가족들과만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is Sunday, remember, whichever team you're rooting for and whichever commercial is your favorite, please watch the Super Bowl safely, gathering only virtually or with the people you live with. 세톤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의 사람들이 이번 주말 모임을 갖거나 레스토랑 또는 바에서 슈퍼볼을 시청할 것이라고 답해 이제야 줄어들기 시작한 코로나 감염세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77만 9천 건으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사태 악화로 급등했던 12월의 80만 건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며 여전히 예년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해 해고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급속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77만 9천 건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81만 2천 건에서 3만 3천 건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가 다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제활동도 위축돼 1월 9일에는 92만 6천 건으로 급등했다가 16일 91만 4천 건, 23일 81만 2천 건, 30일 77만 9천 건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 7, 80만 대로 되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의 주당 20만 건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별로 보면 버지니아는 2만 2,300여 건으로 4천 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는 3만 3,500건으로 60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10만 4,500건이 신청돼 4만 6천 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뉴욕도 7만 5,400건으로 9,100건 늘어났으며 플로리다는 7만 1,000여 건으로 8,200여 건 증가한 반면 조지아는 2만 6,700건으로 1,4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실직자들은 1,783만 5,500여 명으로 전주보다 48만 6,500명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으로 받고 있는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518만 8천여 명으로 25만 8,900명 줄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인 자영업자, 임시직 등의 실업수당은 721만 7,700명이 받고 있고 장기실직자 지원수당은 360만 3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을 포함한 경제 분석기관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미국의 코로나 사태도 계속 진정되고 경제 활동도 다시 활발해져 올 2분기에는 경기가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고용시장만큼은 회복이 매우 느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량 구매를 위해 한인분들이 많이 찾는 이곳, 바로 빌페이지 토요다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요, 4세대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2021년형 시에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항공여행보다는 자동차 여행을 선호하는 요즘, 시에나는 온 가족을 위해 고안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줄리박 매니저님과 함께 새로 출시된 2021년형 시에나 모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 출시된 2021년형 시에나 모델은 예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차이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는 아예 리디자인 됐다는 면이 있고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내부, 외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넌 하이브리드가 없고요. 가스차로는 안 나오고요. 이제 온리 하이브리드로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새롭게 바뀐 이 시에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차들 자체가 되게 친환경적이게 나오는 차 컨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희 토요타 자체가 하이브리드 원조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자신 있게 이번 시에나를 하이브리드로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마일리지 면에서도 굉장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손님들께서는 예전에 넌 하이브리드 예전 모델이 더 좋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상 이제 하이브리드 차 타보신 분들은 연비 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요번이 굉장히 하이브리드 만약에 예전에 안 끌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나온 시에나의 최대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 예전에 그 미니밴이라 그러면은 약간 그 디자인 면에서 약간 채워주지 못하는 약간 20% 30% 약간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시에나 요번에 나온 시에나는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스포리하고 젊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게끔, 그리고 SUV를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최대 장점은 디자인 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그 디자인 외부에도 굉장히 스포리하고 그런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컨셉 자체가 캠핑카 컨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항공 여행보다는
이제 운전으로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면으로서 그리고 뭐 진짜 뭐 효율성, 가성비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정말 뭐 미니밴 최근에 나왔던 미니밴 어떤 차보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션박 매니저님과 함께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빌페이지 토요다는 어떤 도움을 좀 주고 있나요? 일단은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 팔리지 않은 2020년 모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량들을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딜러십에서는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드릴 수가 있고요. 2020년 모델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캠리 같은 경우 지금 7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요. 또는 3,000불에 가까운 리베이트도 있기 때문에 2020년 남아있는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고요. 지금 하루에 60마일 정도 커밋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스 마일리지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있어서 한동안은 버지니아의 HOV를 혼자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하이브리드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이제 그리고 토요타가 아마 2027년부터는 하이브리드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벤자라는 차량 그리고 시에나 한국 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시에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스 마일리지 절약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